자, 이번 시간에는 튜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튜플에 적용될 수 있는 연산, 패킹, 언패킹, 리스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튜플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튜플이 사용되는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튜플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튜플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괄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공터플을 만들려면 이렇게 빈 괄호를 쓰면 되고요. 1, 2, 3이란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튜플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괄호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괄호 없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개일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한 개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콤마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죠. 그러니까 요것은 식 1을 괄호해 놓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1을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것이 튜플 더하기 인지 1 더하기 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치로 수식의 괄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튜플인 경우에는 콤마를 이용해서 이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괄호는 없어도 좋지만 한 개 있을 때 콤마는 반드시 있어야만 이것이 튜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튜플에 적용되는 연산은 시퀀스 자료명에 적용되는 인덱싱, 슬라이싱, 반복, 연결, 길이, 멤버십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얘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튜플은 변경 불가능형이었죠.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객체입니다. 튜플은 이제 패킹과 언패킹을 사용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패킹이라고 합니다. 패킹은 이제 하나의 튜플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것을 의미하고요. 언패킹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다시 꺼내는 이런 작업을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y, z는 뭐 사실 1, 2, 3이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튜플로 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그 튜플이 왼쪽으로 언패킹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x, y는 y, x에서 값을 교환할 때 쓰는 이 수식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튜플이 각각의 값에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리스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x, y, z는 L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대부분 리스트와는 거의 유사한 점이 많죠. 시퀀스 데이터형이다. 이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죠. 튜플이. 그 다음에 튜플은 메서드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리스트는 아주 다양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조작을 할 수가 있었죠. 튜플은 이제 포맷 문자열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리스트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지만 포맷 문자열이요. 튜플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시에 이제 가변 인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이걸 튜플 형식으로 받습니다. 자, 한 개를 전달하면 args가 튜플로 1이라는 값을 받고요. 내가 인수를 2개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자, 3개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RGS가 몇 개의 데이터가 넘어오든지 그걸 튜플로 구성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 C 언어의 printf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printf를 정리하죠. 처음에는 이제 포맷 문자열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int format %args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C 언어를 아신다면 C 언어와 동일한 그런 형태의 출력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12, 그 다음에 3.14. 자, 이런 식으로요. 요거 틀렸죠? 그 앞에다가 별표를 해야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개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포맷은 첫 번째 이 문자열이 이제 첫 번째 포맷으로 전달이 되고요. 나머지 이 2개는 튜플로 구성이 돼서 ARGS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맷 문자 스트링을 그대로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트와 튜플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리스트는 일단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변경돼서는 안 될 데이터다, 안정된 데이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튜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튜플로 구성됐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리스트로 바꾸어서 변경하고 다시 튜플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T가 이런 튜플이었죠. 자, 이것을 리스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것을 적용하면요, 그냥 이게 리스트로 바뀌고요. 리스트에 뭐 영 값을 대구로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것을 다시 튜플로 바꾸어서 저장하게 되면 튜플은 마치 여기서 이 값으로 바꾼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죠. 여기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튜플은 함수에서 리턴이 될 경우에 보통 함수에서 리턴을 할 경우에 하나를 리턴할 경우 리턴 뭐 a 플러스 b 이제 이런 결과를 리턴하겠지만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콤마로 그냥 구분해서 써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콤마로 썼을 경우에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튜플로 구성돼서 리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가 리턴이 되면 이런 식으로 2개의 변수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변수로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상의 값을 리턴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튜플로 구성돼서 리턴이 되고요. 문자 포매팅에 썼었죠. 그 다음에 가변인수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경로명을 다루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명을 다루는 함수는 이제 os.path라는 모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영체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환경에 맞는 그 모듈, path라는 모듈이 적재가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튜플하고 관계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정도인데요. 일단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os.path 안에 이제 abs path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import os 하고요. abs path를 하게 되면 주어진 경로명이 상대 경로명일 때 절대적으로 위치가 디렉토리 루트 어디서부터 이게 지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뭡니까?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t.py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절대 경로가 어디냐를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xists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1이 나왔으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tSize를 하게 되면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직접 알아볼 수도 있고요. 699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플릿. 경로명이 이제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os.path
path.split을 하게 되면요, 이 path명과 디렉토리명까지죠. 그 다음에 실제 파일명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 함수가 스플릿이 되겠습니다. 튜플로 이렇게 리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 자체에서 이제 리턴할 때 값을 두 개를 리턴하니까 자연스럽게 튜플로 리턴이 되겠죠. os.path.split ext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확장자만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os.path에 관련된 몇 가지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URL을 다루는 URL 이름을 다루는 그런 URL path라는 모듈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튜플에 관련된 사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path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 안에요. 이것은 이제 URL 주어진 이름을 다음과 같은 각 성분으로 분리를 합니다. addressing scheme, network location, path, parameters, 그 다음에 뭐 CGI 같은 거 지리하죠. 그 지리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 내에 이렇게 위에 메뉴가 있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게 해주는 그 프래그먼트 아이디가 있는데 이렇게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정보로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요. 일단 URL parse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URL parse .url parse 예를 들면 이제 http www.python.org.kr에 8080에 포트 넘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뭐 test.cgi에 a 파라메타는 뭐 x고 b 파라메타는 y다.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샵 자 이런 URL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앞에 그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이트하고 포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경로명이 나오고 이렇게 지리어가 나옵니다. 지리가 파라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래그먼트 아이디가 나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서 써보도록 하죠. HTML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것이 이제 URL unparse가 되겠습니다. 이게 분리된 URL 성분을 하나의 URL로 역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값을 치환을 하고요. 자, p 값이 이런 값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값을 하나를 바꿔보겠습니다. p의 맨 마지막 센터를 뭐 left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직접 변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튜플에 자 p를 리스트로 바꾸어서 그것에 맨 이렇게 합시다. t 리스트로 바꾸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left로 하고요. 그러면 t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URL unparse 일단 직접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도 모방합니다. 그래서 left 이렇게 다시 분리된 것을 하나의 URL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L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URL이 주어져 있고 이게 이제 베이스 UR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대 URL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절대 URL을 만드는 그런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URL이 이제 python.ol.kr이라고 하고요. 뭐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해도 까지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URL parse.url join. 자, 베이스 URL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그 index.html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쪽 요걸 베이스로 보고요.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실은 디렉토리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납니다. 만약에 이걸 슬러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인을 하게 되면 슬러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걸 디렉토리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a.html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맨 끝에 이 부분은 제거하고 요게 베이스가 되니까요. 요 디렉토리가 그거 대신에 이제 인덱스를 넣어서 이런 새로운 URL을 만들어 주는 함수가 이제 URL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사용 예를 통해서 URL 튜플의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